네,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저희 이 프로를 좀 개편했습니다. 여러분 핫한 장성철 소장님을 모시고 김능구와 장성철의 프로그램명을 치근직설로 잡아봤습니다. 마음껏 구애받지 말고 이야기하는 자리. 아마 장 소장님 그 평소에 그 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나? 제가 맨날 6만 원도 먹고 있어요. 괜히 금융부 대표님께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. 아이고 아닙니다. 예. 최봉태 변호사라고 인터뷰를 했었어요. 네.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분이 대법원 판결이 2012년하고 18년에 났었거든요. 12년 판결을 이끌어낸 사람, 네. 그 변호사로서 끝까지 했던 사람이고, 지금 대한변협의 그 피해자, 일제징용 피해자 그 대책위원장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이분한테 이 뜻밖의 이야기 들었어요. 네. 2012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. 1, 2심 다 적고 대법원에서 엎었는데, 그때 1심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했대요. 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, 지금 이 안에 대해서. 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뭘 했냐, 저건 아니죠. 거기에 자기는 섭섭하고 이 분동 터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렇죠. 일본이 뭐 다시 협상을 하자, 얘기를 나눠보자. 예. 어쨌든 판결은 나왔지만 이건 어쨌든 당사국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,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, 아니 대법원 판결 난 거를 왜 내가 협상을 하냐, 협상 안 하겠다, 그렇게도 했었고, 그러면 뭐 사법재판소나 중재위원회에 보내자 그랬을 때도 안 한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질질 끌어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뭔가는 어쨌든 풀어나가야 될 문제잖아요. 네. 이게. 근데 지금 여론에서는 심각하고,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 자릿수가 내려가더라도 지지율이 자기 이걸 뚫어내겠다, 미래를 위해서 이랬는데, 어쨌든 어제 정상회담도 하고요.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상당히 위험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예. 대통령은 대국적인 결단을 했지만 일본 기시다는 외무상을 5년 동안 했었잖아요. 협상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우리 측이 요구하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는 좀 양보하지 않을까, 아니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.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았던 게 뭐냐면,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시다가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. 한국에서 온 노동자,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. 그것을 피해자만은 이미 개념이 들어가니까. 그리고 그냥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,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온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. 결국에는 일본의 지도부는 징용, 강제,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관적인 태도를 어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었다. 그래서 이 부분만큼 우리가 생각했던,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, 피해자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, 또한 우리 피해자분들, 또 유가족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생각이잖아요. 언제까지 일본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지을 거야.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현존하는 핵 위협도 방어를 하고,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주의도 막고 이래야 되는데, 한국과 일본 너희들 자꾸 싸우고 친하게 안 지내니까 나의 동북아 구상, 인도태평양 구상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트럼프 때부터 야 제발 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, 친하게 지내라,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 이대로 갈 수는 없다. 그러면은 이 사태가 해결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지금처럼 제3자 변제 방안, 그리고 갑자기 일본이 개과천선 해가지고 그래 미안해,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, 우리가 배상해줄게 하는 방법. 또 하나는 아니야,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안 했어, 국제사법재판소로 가. 거기 가서 우리가 승소하는, 이기는 방법.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. 그런데 두 번째, 세 번째는 안 하잖아요.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우리가 불리할 건 뻔하고. 그러면 결국에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좋아, 그냥 우리 기업 제3자 변제하자, 그리고 일본에 왜 구상도 청구 안 할게,
그걸로 퉁치자. 이제 이게 이번 한일회담의 결론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, 피해자가,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은 저는 후폭풍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앙일보에 그 위성나 북미국장 있잖아요. 전에 그 평화우스 본부장. 이분 또 그 보수 그렇죠. 쪽으로 그 미국 통으로 유명하신 분인데, 예, 기본적인 그 윤 대통령의 해법은 찬동하면서도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했다. 맞아. 정확하게. 그 이분이 이야기한 게 그걸 늘 이야기했대. 초당적 편의 내일을 늘 제안했다. 왜냐하면 이거는 한쪽에서만 풀어서는 안 된다. 예,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. 남북 관계도 진보 보수가 함께 풀어낼 때 그것이 계속까지, 안 그러면 이 남북 정상회담도 다 스톱돼 버리잖아요. 그 다음에 이어지질 않으니까 더 우스꽝스러운 꼴이 돼버리고 있는데,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 문제, 강종징용 문제도 한쪽의 입장, 한쪽의 주도에서만 풀면 안 되고 함께 풀어야 되고, 또 그 사전에 피해자와의 어떤 피해자들이 뭐 설득이라면 설득이고 이해면 이해고, 이 과정이 존재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생략하고 본인의 결단, 아마 그리고 금방 지적한 대로 기시다라는 무상을 5년 한 사람한테는 외교적으로 말려버리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타낸 게, 그래서 성급했다. 좀 더 이거는 시간을 갖고 갔어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요, 어쨌든 우리는 법치 국가잖아요. 우리 또 법에 의한 공정을 갖다 늘 이야기해왔고,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결이잖아요. 대법원, 우리가 상권 분립인데 민주주의가, 그럼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 수반이잖아, 자기가. 근데 국가 원수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국가 원수라서 그런 게 사람들이 혼동스러운데, 국가 원수면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건가? 없잖아요.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결단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죠. 그죠. 그래서 이 구상권을 청구하고 말고 일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본인이 지금 이 3자 변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국민적인 어떤 그 동의를 얻는 과정을 수행하고 얻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건 끝까지 간다 봐요. 오신 말씀.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4년 한 2개월 정도 남았지만 민법상 이러한 뭐 구상권의 청구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피해를 다시 보상받는 시효는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대통령이 바뀌면, 또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면 이 일은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는 결국에는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김태효 1차장 때문인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이 최근 10년간 쓴 논문을 한번 우리 폴리뉴스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. 중국이 없어요. 한일, 한미 동맹,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안보와 경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다원화된 다자주의 외교, 이 사람들은 없어요. 중국 배제하는 지금 외교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.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외교부도 별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. 박진 장관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 김성한, 김태효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때도 상당히 그냥 한일, 한미 이 동맹을 갖고 중국을 경시하다가 중국에 상당히 많이 반발을 받아왔고, 그렇죠. 그것이 지금 연장선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투영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뭐 국민 여론은 아까 잘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시 우리가 3대 6이었거든요. 이 30% 찬동, 60% 반대. 이게 그 3대 6으로 쭉 오다가 이게 이제 좀 무너지면서 지난번에 그 한불연대 파업 이후에 이제 이 3대 6 구조가 무너지면서 30%대 40%까지도 오고 이러니 다시 이게 회귀하고 있다 봐요. 근데 거기서 이 외교적인 한일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있는데, 이걸 자기 지지율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데, 이거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김태효, 김성한이 대통령실을 꽉 장악하고 있고,
논리로나 뭐로나 자가 그 대통령실에서 이 두 사람이 그걸 깰 사람은 없다고 봐요. 없죠. 그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국민의 힘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근데 국민의힘 그 정당이요? 네. 아 그 정당은 지금 대통령한테 공천에 목매여 있는데 어떤 다른 소리를 해요. 오늘 지도부들이 나와서 한 얘기 보세요.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친일 프레임, 반일 프레임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된다. 이런 식의 일관된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합리적인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다 말씀드리죠.